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생글생글 5월 5일자는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고된 대로 5월 3, 4, 5, 6 이 연휴였기 때문에 학교도 쉬고 그래서 생글생글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 생글은 12일자로 발행이 됩니다. 지금 다 준비를 마쳤고요. 곧 인쇄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생글생글 소개, 지면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대입 면접 백문 백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입 면접 백문 백답 오랜만에 하는데요. 이번 주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대입 면접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무슨 경영 경제 쪽 상경계든 아니면 사회 인문이든 또는 어문계열이든 이게 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와 관련된 아주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잘 안 와닿습니다만 affirmative action. 그렇죠? 이게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소수자 우대 정책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 적용하는 안 해도 된다. 적용 안 해도 된다. 물론 하는 데도 있고 전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미시간주 주법이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안 해도 되는 게 합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수자를 우대하지 않아도 대입에서 우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좀 화제가 됐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소수인종도 있고,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대학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버드. 특히 하버드 같은 경우 대부분 예를 많이 드는데요. 하버드 대학은 어떤 그 인종의 다양성, 전형의 다양성, 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도 뽑고, 아시아계도 뽑고, 또 백인도 물론 뽑고요. 근데 이제 물론 소수자 우대 정책에서 이제 좀 우대가 있겠죠, 우대. 그게 뭐냐면, 보통 하버드 대학의 그 대입 수능이라고 하는 SAT, 세트 시험을 치고 나서 보통 1600점 만점에 1450점 정도는 돼야 어떤 어플라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쵸? 그 중에서 뽑아야 이제 대부분. 그 정도 돼야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수자, 흑인이나 백인, 아시안계, 이런 약간 소수계를 위해서 하버드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약 20% 정도 낮은 점수로도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한 1200점 정도 되겠습니다. 1200점을 맞아도 합격시켜요. 그 중에서 뽑아서. 그쵸? 다 뽑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만약에 1200점의 흑인이 있고 1450점인 백인이 있다. 근데 백인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신뢰도 많고요. 그래서 떨어진 백인이 여학생이 나보다 점수가 낮은데 왜 나는 떨어지고 얘는 붙었냐? 그래서 역차별이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패소를 했고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어떤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도 그동안 줄곧 그런 쪽을 인정을 해줬어요. 대학 자율성을. 그리고 획일성보다 다양성이다. 이렇게 해서.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포머티브 액션이 언제쯤 왜 도입됐는지를 잠깐 돌아보죠. 그죠? 우리 그게 필요하죠. 1960년대, 50년대 때는 흑백 인종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죠? 막 KKK도 나오고, 흑인 다 몰아내자, 또는 신이 백인만을 창조했다라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인종적인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버스도 못 타고, 백인 학교에도 못 가고 그랬던 거죠. 아시죠, 여러분? 그 흑백 인종이 굉장히 심했어요.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인종의 용광로라고 하는 미국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도입된 게 이 Affirmative Action입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 대입에서 많이 활용이 됐죠. 그래서 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시간이 흐르고 그 1961년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흑인들의 사회 진출도 많고 흑인들의 이제 교육률도 높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아무래도 좀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면 그게 좀 옅어지겠죠. 인종 갈등이. 인종의 어떤 그 심화가 정도가 약해지겠죠. 지금까지 그래서 쭉 와서 이제 지금은 미국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그쵸? 법무장관도 흑인이고, 그쵸? 또 소토마이어라고 하는 또 히스패닉계 대법관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 사회가 점점 많이 소수자 우대 정책을 안 해줘도 될 정도로 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판단이 대법원 내부에서도 조금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중에 흑인 대법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젠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에 미시간주에서 이런 문제로 불거져서 소송이 와서 대법원까지 왔는데 대법원에서 야, 미시간주 너네 주법이 옳다. 소수 우대 정책 안 해도 된다. 그게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해 준 겁니다. 자, 이런 사실관계는 좀 이렇고요. 역사도 좀 이렇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면접하고 이제 이럴 때는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철학적인 얘기. 이 어떤 철학적 근거에 의해서 사회 정책적 공학적 의미에서 이게 어퍼머티브 액션이 나왔느냐.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어떤 철학을 깔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소수자 우대 정책은 1970년대 초에 유명한 철학자 있습니다. 존 롤스라고. 롤스가 이제 RAWLS입니다. 롤스. 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존 롤스 치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블로그도 많이 있을 거고 철학적 배경도 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연적 결과에 의한 불평등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연적 결과.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불평등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어떤 그 철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평등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적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논리적 기반을 탁 제시한 겁니다. 우연적 결과에 의한 불평등은 시정되어야 한다. 자, 우연적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적 결과. 많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부잣집 태어나서 고등학교, 중학교 잘 다니고 교사도 막 붙고 과외교사도 붙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 교육 기회가 없고 학원 갈 기회도 없고 그렇죠? 가정교사는 뭐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또 우연적 결과에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는 백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히스패닉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아시아에서 태어나고 미국이 만약 백인 위주의 사회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그런 우연적 결과로 묶은 겁니다. 존 롤스가. 근데 이런 불평등은 사회가 해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불평등은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공동선을 위해서, 그렇죠? 기회이균등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학들도 이제 이런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다양성을 추구하는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연적 결과라는 게 과연 그런 것만 있을까요? 어떤 가정 배경 그런 것만 있을까요? 피부 색깔 아니죠.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 두뇌. 어떤 애는 공부 잘하게 태어나고 어떤 애들은 공부 못하게 태어나고 어떤 애는 책상에 한 번 앉으면 10시간 앉고 어떤 애들은 3시간만 앉으면 온몸이 쑤시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게으르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그렇죠? 그게 어떤 특질로서 그것도 우연적 결과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많은 교육으로 인해서 커버가 됩니다만 그 우연적 결과죠. 그렇죠? 누구는 수학을 첩보문 안 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군가는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어. 그렇죠? 공부도 잘하는데 잘생겼어. 근데 일단 나는 못생겼어. 저는 좀 못생겼나요? 그것도 우연적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우연적 결과라고 할 때 당신이 얘기하는 존 롤스 당신이 얘기하는 우연적 결과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 어디까지 그걸 정의할 수 있는 거냐? 그 당신이 얘기한 정의론에 따르면은 논리적 구조가 허약하지 않느냐? 그렇죠? 요즘은 특히 미모가 많이 작용하죠, 그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요? 성향권을 줄 겁니까? 아니면 이쁜 애를 뽑지 말라 할 거예요? 아니면 못생긴 애는 점수 더 주라 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우연적 결과에 의한 불평등은 시정돼야 한다라는 걸 한 문장 정도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우연적 결과라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정리를 해두시고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까지 우연적 결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논리에 약점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도 저는 이게다. 아니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우대 정책은 금지되어야 한다. 소수자라고 우대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평등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에 따라서 나는 이런 논리로 그래도 어느 부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농어촌 전형, 그렇죠? 농어촌 전형. 제가 분명히 쟤보다 나은데, 그렇죠? 점수상으로나 수능 성적으로나 아니면 뭐 근데 얘는 떨어지고 얘는 농촌 출신이라고 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 얘기 요즘 많았죠, 그렇죠? 최근에. 이거 걸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걸릴 수 있어요. 역차별이라고 이거 걸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할까요? 남자는 군대 가는데 여자는 군대 안 간다. 남자는 그 군대 가면서 가산점을 주는 데 대해서 여자는 또 역차별이다. 소수자다.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전형이랄까, 뭐, 또는 뭐, 또, 국가유공자 전형, 제외 전형,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은 우대해준다, 뭐 이런 것도. 각종 대입 정책에서는 그런 우대 정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붙을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곧, 5월달인데, 곧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긴장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존 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해서 1970년대 이때는 굉장히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어떤 그런 이론적 기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론 존 롤스를 찾아보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수자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로버트 노직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 거고 그래서 성품, 게으름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구별할 것이냐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면접에서 얘는 제대로 알고 있다, 그쵸? 자기 뜻도 분명히 얘기하는구나. 분명히 좋은 점수를 얻을 겁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대입 면접 백문백답이었습니다.